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병원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딱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언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언제 임신을 해서 언제 아기를 낳을까까지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조급하죠, 마음이. 어떡하나 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른 개입을 권하지는 않아요. 내가 20대 후반이다, 30대 초반이다. 그런데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랬을 때는 한 달, 두 달 시도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조금 더 시도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난임, 불임 이런 거의 기준은요, 1년 동안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고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적어도 1년까지는 너무 기니까, 요즘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1년까지는 너무 기니까 6개월 만이라도 좀 시도를 해보고, 그때의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워크업을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을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됐고 빨리 해야 된다, 당장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먼저 해보는 거는 배란 초음파를 받으려요. 언제 내가 배란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산부인과에 오셨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제 워크업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난임에 대한 검사다 했을 때는 물론 파트너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남자들의 불임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저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다 같이 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남성 불임의 요인으로 정자수 감소, 그리고 정자가 활동성이 감소하는 거, 얘들이 있기는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검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불임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산부인과에 오셔서 우리 언제 하면 가능성이 더 높을지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하시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배란 초음파거든요. 언제 배란이 되는지, 배란이 잘 되는지, 임신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초음파를 안 보시고 집에서 본인이 체크를 해봤을 때는 주로 체크하는 거는 백태기, 배란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시거든요. 근데 이 검사는요, 전향적인 게 아니고 후향적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어난 후에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향적인 거는 미리 예견을 해서 언제쯤 될 거다라는 거를 아는 거고요. 그런데 배란 테스트기는 배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하는 검사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언제가 좋은 날이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란 초음파를 보면서 이번 주기에 배란되는 난포가 어떻게 크는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속도로 크고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언제쯤 터지겠다, 언제쯤 배란이 되겠다를 예측을 해서 언제쯤 관계를 하세요, 이렇게 날을 잡아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난포가 커졌는데도 배란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배란을 촉진시키는 주사가 있어요. 그거를 놔서 일부러 이제 배란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확정을 해서 만들어 드리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가장 쉬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배란은 굉장히 잘 돼, 그런데도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배란은 또 잘 안 된다, 내가 생리가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고 어떤 때는 30일 주기, 어떤 때는 40일 주기, 어떤 때는 50일 주기 왔다 갔다 한다 이랬을 때는 평소 때도 배란이 제때제때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아니면 배란 자체가 안 되거나 하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배란을 시켜야 되죠. 일단은 난자가 있어야지 정자랑 만나서 임신이 될 거잖아요. 난자가 없으면 임신이 안 되죠. 임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자를 배란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해요. 배란 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먹는 약을 먹어서 배란되려는 난포를 키우기도 하고요. 먹는 약도 기본적인 약과 또 다른 종류의 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서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배란이 잘 되게 만드는 거,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할 때도 계속 보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서 난포가 잘 크는지, 언제 터지는지, 언제쯤 관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정해드려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치료예요. 그런데 배란도 잘 되고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임신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남편분 검사도 해보셔야 되고요. 본인의 나팔관 같은 거 괜찮은지, 나팔관 조영술 같은 거 해서 나팔관 양쪽이 다 뚫려 있는지, 배란이 됐을 때 이 배란된 난자를 잡아오는 게 나팔관이거든요.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잘 움직이지 못했을 때 얘들 때문에도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온전한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피검사 해서 뭐 특별한 문제 되는 거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팔관도 괜찮고 배란 잘 된다 이랬을 때는 제일 먼저 또 해보는 거는 인공수정이에요. 인공수정이랑 시험관 아기가 제법 헷갈리는 명칭인데요.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막 인공적인 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인공수정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자를 골라서 좀 잘 움직이고 쌩쌩한 애를 골라서 자궁 안으로 직접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주사라니까 뭐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궁에는 원래 입구가 있잖아요. 자궁 경부를 통해서 그 열려있는 입구로 그냥 정자를 밀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정자가 질 속에서 사정이 되면 걔들이 원래 자기들이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나, 혹은 뭐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잘 움직이고 좀 똘똘한 애들이 몇 개 없다 이랬을 때는 정액에서 좀 괜찮은 정자들을 골라서 주사기에 넣어서 얘들을 이제 직접 자궁 안으로 쏴주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난소도 괜찮아서 배란을 잘 시키고 나팔관도 온전하게 열려 있어서 배란된 난자를 잘 잡아온다, 이런 가정 하에서 정자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요거를 제일 먼저 해보거든요. 배란되는 일정에 맞춰서 날을 잡아서 그때 이제 자궁 안에 정자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쿵짝쿵짝 해서 잘 수정이 되겠죠.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가 되고요. 난임병원에서 하는 치료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도 잘 안 된다, 이 방법을 여러 번 해봤는데 성공하지를 못한다 이러면은 또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한 어떤 뭐 인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이거 쿵짝쿵짝을 해서 다 완성을 시켜서 자궁에 넣어주자 했는 게 시험관 아기예요. 시험관 아기는요, 진행 과정은요, 난자를 채취를 하고 정자를 채취를 해서 그 시험관에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수정란을 만들어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조금 얘를 키워요. 적당히 착상이 잘 될 정도로 키워서 자궁 안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인공수정은 어때요? 정자가 들어가는 거죠. 난자는 원래 루트로 나와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시험관 아기는 정자 따로, 난자 따로 이렇게 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아기가 될 수정란 자체를 자궁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는 난자를 하나만 채취하지는 않아요.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해서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애가 잘 자랄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연 사이클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에도 넣을 거를 미리 저축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수정란은 얼렸다가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녹여서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자를 처음에 최대한 많이 뽑아놓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과배란 유도예요. 보통 우리가 난임 치료하실 때 뭐 배에 주사 맞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 주사 맞는 게 과배란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배란은 난포 하나가 선택돼서 하나만 자라요. 하나만 배란이 되죠. 과배란은 얘들을 한꺼번에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난자를 한꺼번에 많이 뽑고 싶으니까. 많이 되는 분들은 10몇 개씩 돼요. 그래서 양쪽 난소에서 배란을 많이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란이 돼서 어느 정도 성숙된 난포가 생겼을 때 우리가 난자 채취를 해요. 질 쪽으로 접근해서 침을 찔러서 이거 난포를 터뜨리면서 이 안에 있는 걸 뽑아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프겠죠. 아픕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이 부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또 차치하더라도 좀 아프고 힘드실 거고요. 이거가 잘 자라도 문제가 되고 잘 못 자라도 문제가 돼요. 잘 못 자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난자수가 적기 때문에 수정란을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잘 됐을 때는 문제가, 너무 과배란이 됐을 때는 OHSS라 그래서 뱃속에 그 복수가 차고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자한테 좀 힘들고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수정란을 2개씩, 3개씩 자궁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정란이 착상되는 확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넣어놔도 착상되지 못하고 흘러나와 버리거나 제대로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개, 3개를 넣어서 임신되고자 하는 확률을 높였죠.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요. 수정란의 상태도 좋고 자궁 상태도 좋게 만들어 놓고 임신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만 넣는 추세예요. 하나만 넣고 임신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냉동되는 거 꺼내서 다음 사이클에 넣고 그 다음 사이클에 넣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술들이 한 번에 딱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죠. 여러 번 반복을 하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요. 특히 일하면서 연찬해서 이런 시술을 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임신이 내 생각처럼 딱 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실망감, 좌절감 어쨌든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문제인가 남편의 문제인가 이런 다툼도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하자가 있는 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험관 아기를 하세요라고는 절대 권유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먼저 여러 번 시도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배란 초음파 봐드릴게요. 배란 잘 되는지. 배란 잘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임신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남편분 정액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난임병원에 가셔서 인공수정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됐을 때는 시험관을 몇 번씩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임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임신만을 위해서 일찍 결혼해라, 당신의 커리어를 포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찍 임신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정도를 드릴 뿐이지, 만약에 내가 35세에 결혼을 했어 그러면 신혼을 5년 즐기지 마시고 1년만 즐기시고 아기 가지세요. 이런 정도가 이제 최선의 충고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뭐 타고나는 것도 있는 거고, 내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식 능력을 잃어가는 속도가 다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40 넘어서도 임신만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20대 후반에도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내가 임신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도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덜 불안해하고 편안하게 가지시면 의외로 임신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임신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아기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내분비나 난임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본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가까운 병원의 주치의와 직접 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